요양보호사 CBT 실전 연습 11회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2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4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 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답은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9번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답은 1번 유기. 10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답은 3번 평등권.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1.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답은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답은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15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 19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2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말초신경병. 답은 3번 대상포진.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답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 26번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답은 4번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27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잔여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28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답은 2번 파상풍.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 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36번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답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답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41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의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답은 2번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 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 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대로 닦아준다. 5.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답은 5번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45번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6번. 통 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답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답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답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팔. B.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2. A. 유방. B.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A. 복부. B.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A. 회음부. B.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A. 다리. B.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답은 5번. A. 다리. B.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 가, 다, 나. 2. 나, 가, 다. 3. 나, 다, 가. 4. 다, 가, 나. 5. 다, 나, 가. 답은 1번. 가, 다, 나.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두 번째,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세 번째,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51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잠시 스톱하시고 순서를 직접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라, 나, 다, 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두 번째,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세 번째,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네 번째,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52번,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스탑하시고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라, 다, 가, 나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두 번째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세 번째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네 번째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답은 라, 다, 가, 나.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55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답은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가, 나. 2. 가, 다. 3. 다, 라. 4. 나, 마. 5. 라, 마. 답은 2번 가, 다.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 58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답은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59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60번.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답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 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61번의 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답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7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답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75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답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기능 강화. 4. 신장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8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